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탑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높여드리고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요즘 장을 보면요. 근데 사람 속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알쏭달쏭한 게 주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어려운 주시장 또 우리 깊이를 알면 되잖아요. 그거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꼭 하셔야 된다. 공부가 필수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시로 무료로 여러분들께 돈 벌 수 있는 이런 이상한 스팸 문자 말고 정말 알짜배기 내용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와 또 샵3772 황주명 이런 식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평소 주식에 이제 궁금증이 많다. 혹은 내 종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 좀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QR코드를 가져다 대시거나 샵3772 황주명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또 제가 이 주시장 솔직히 지금 보아도 좀 화가 나기도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내공을 쌓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입니다. 예, 샵 3772로 제 이름 황주명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 이름을 걸고 쓴 책 10권 선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나 책 읽는 거 너무 싫다. 혹은 내가 지금 책 읽을 시간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요. 100원의 문자 샵 3772 황금 이렇게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7매매 체험권 추첨을 통해서 50분께 무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답답하고 힘드시죠?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 스탑 주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번 주도 첫 번째는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를 전월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자, 40년 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을 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어 하이퍼 스텝이다. 즉 1%포인트를 넘는 수준을 밟을 것이 아니라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과감하게 한 번 더 예상을 드리면 이게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뭐 각자의 판단과 다양한 투자 판단의 의견은 개인의 몫에 있지만 어떤 참고사항으로 9.1%까지 상승을 찍었다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크루드오일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거의 고점 대비 40% 이상씩 하락한 섹터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물가가 근원 물가고 에너지가 빠지고 광물이 빠지면 결국 결론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제가 유가 120달러 넘어갈 때 이런 얘기해서 150달러 나온다고 막 전망 다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유가가 확 빠졌잖아요. 똑같습니다. 가장 큰 공포가 가장 큰 위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정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시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팩트는 세계의 어떠한 이런 흐름에 맞물려서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 이상을 단행했습니다. 자, 이제 1.75%의 기준금리에서 2.25% 금방 올라왔죠. 거의 0% 금리였는데 자, 이걸 올렸는데 금융당국의 빅스텝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권가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근데 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아닌가 이제 2%대까지 넘어왔으니까 슬슬 오히려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제는 매를 맞는 걸 기다리는 시간보다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있지만 조금은 그 공포감이나 우려감이 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팩트입니다. 환율입니다. 이렇게까지 환율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경신했고요. 13년 만에 장중 1,320원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이죠. 1,300원대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의 10년 만이니까요. 그죠? 그럼 1,120원 넘어선 것이 2000년 4월 30일입니다. 13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3년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그죠? 시장도 10년에서 13년에 저점을 찍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급락을 했다 올라가듯이 이제는 환율도 한 1,320원 혹은 30원 부근에서는 조금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경계가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시장을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거의 극단의 공포감이 다 왔다. 이게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이죠. 공포감이 쭉 올라왔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순간이죠. 꺾여 들어가는 순간이니까 지금 당장 최상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위기를 정점에서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저는 참고 사항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과 위기감보다는 이제 또 다른 생각, 기회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의 흐름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이슈와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한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공급 계약 등 K 콘텐츠가 저력을 뽐내며 콘텐츠 관련주들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전기차 관련주들이 기술적 반등에 나가면서 덩달아 소형 전기차 관련주들이 주가도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신약 개발과 기술적 반등 기대감을 업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순환매 반등에 나섰는데요. 잠시 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증시 핫 이슈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K 콘텐츠라고 하죠.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K 열풍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K 열풍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토트넘 축구 선수단이죠. 손흥민 씨를 포함해서 토트넘 축구단이 내한을 했습니다. 내한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이 한국처럼 고도화된 나라는 없다. 인천공항을 방문했을 때부터 로봇이 반겨주고 굉장히 물류 시스템도 자동화가 잘 되어 있고 또 막상 체크인 아웃을 하려고 호텔을 가보니까 호텔 체크인 카드도 좋고 그리고 정말 한국 음식도 맛있고 한류 컨텐츠도 좋고 성숙한 우리 관객 문화도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의 저력, 특히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감성과 또 이런 어떠한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또 양질의 어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엔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콘텐츠의 국민의 감성을 흔드는 힘, 그리고 거기서 사실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K-로망이라는 단어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K-로망, 즉 한국을 꿈꾼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크게 두각을 받았습니다. KT 알파라는 종목도 좀 두각을 받았고요. 글로벌 공급 계약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넵튠이라는 종목도 두각을 받았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껏 부풀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시장이 정말 한류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이 열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 제조업 기술이 강하지 않습니까? 제조업 관련된 기술로는 전기차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의 기술적 반등이 소형 전기차 관련주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큰 전기차들이 지금 당장 유동성 부족으로 힘들다 보니까 작은 전기차, 시가총액 작은 전기차 위주로 순환매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2040년까지 시장에서 지속적인 확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 특히 시총이 작은 종목인 대원화성,
센트럴 모텍, KR 모터스 이런 종목들이 소형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시장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더욱더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좋은 흐름들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적인 부분들인데 제약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주째 제가 제약바이오주들의 순환매를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약 개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규적 반등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순환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목해 보시면 국전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린바이오,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의 세 가지 공통점들은 많이 낙폭을 보였던 종목 중에서 시장에서 순환매로 두각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쪽 시장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을 얼마나 더 주의 깊게 보느냐 그리고 낙폭된 종목들을 얼마나 다 잘 선택할 수 있느냐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증시 점검과 또 이슈 특징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주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의 주식 매매 노하우를 담고 싶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15 황주명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아, 나는 그 부분도 좋지만 함께 해보는 것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일 매매 체험권 황금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50분께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들 여러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공부하는 시간도 제가 항상 준비해두죠. 근데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공부를 또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관심주로 또 드렸던 종목 좀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책을 통해서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황주명의 수익 포착 관심주 첫 번째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K 컨텐츠 중에 제가 이제 웹툰 컨텐츠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물론 그 종목들이 한번 큰 시세를 주고 나서 지금 좀 눌림이 나왔지만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입니다. 언제든지 좀 주의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상위 랭크되어 있는 글로벌 웹툰 시장에 예전에는 일본이 압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웹툰들,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낙폭이 나왔을 때는 기회로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컨텐츠 종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시총이 높은 종목이기도 한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하락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컨텐츠를 가장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6월 18일 날 제시 후에 6.5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트레이딩할 수 있습니다. 7% 수익 내고 매도 후에 다시 또 잡고 또 7% 수익 내고 매도 후에 다시 또 잡고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또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종목이 저의 관심권에 들어와 있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베스트스탁 시스템 종목 포착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방송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방송이다.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정말 항상 그 기준으로만 종목을 보고 있다.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닌 정말 시장에서 맞게끔 기준을 잡고 함께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종목포착법 오늘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상승은 없어도 10% 이상 상승나는 종목들이 이제 좀씩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장점은 밀린다 하더라도 바닥 구간 공략이라 시간을 두고 간다면 언제든지 또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법의 또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핵심 기법은 사실은 갈매기가 토대가 돼서 뼈가 되는데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 모양의 패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래대금 70억, 양봉 7% 이상의 장대 양봉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새우과자 패턴이지만 단 21선과 61선 위에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항상 보자.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른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눌림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하자라는 것이 갈매기 패턴의 골자입니다. 아, 매일 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기본이 잘 서 있어야 또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카스라는 종목입니다. 전자제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자제올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질병일 때도 몸무게 먼저 재보세요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식습관의 변화가 없이 몸무게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갈매기 패턴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여기 새우과자가 나왔습니다. 새우과자가 나온 다음에 쫓아간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리면 2,380원과 2,240원의 눌림 자리를 공략하고 갈매기, 새우과자, 눌림 요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손절 포인트 1,800원을 잡으면 10%에서 뭐 20% 상승이 나오고 혹은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30에서 50%까지도 목표를 잡고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LS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LS라는 종목도 급격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사이클이 나왔으니까 또 사이클에서 53,800원, 52,000원 눌릴 때 활용하시고 내가 정말 좀 크게 폭을 잡고 싶다면 53,000원,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큰 두려움 없이 우리가 종목을 포착할 수 있다. 자, 갈매기 시스템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이제 갈매기를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인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으세요. 내가 종목을 이렇게 어떻게 갈매기 모양을 다 잡습니까? 그러면 새우과자를 먼저 찾는 거죠. 새우과자를 먼저 듣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낚시를 할 때요. 갈매기를 쫓아가진 않잖아요.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쫓아가진 않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먹이를 딱 던져놓고 무는 걸 잡잖아요. 그러면 내 가시권의 바닥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게 물량이 잡히는지를 보는 것이 뭐예요? 여기 지금 새우과자가 뜨고 나서 갈매기가 나왔으니까 이때 딱 낚시하는 타이밍을 잡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이 새우과자가 나오고 이 새우과자가 포인트가 맞는지만 위에서 뭐 갈매기가 안 나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찍어도 갈매기 모양이 없어. 그럼 그거는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우과자를 딱 해서 낚시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갈매기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근데 그럼 독수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섹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독수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날개가 쫙 펼쳐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엘리엇 입합 파동이 복잡할수록 나오는 건데 자, 뭐냐? 이 갈매기의 날개 모양이 펴진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지니뮤직, 주니뮤직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밀리의 서재라는 것이 상장 추진 소식이 있었고 거기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매기 이렇게 떴어요. 갈매기 떠기 전에 제가 뭘 먼저 뭐라고 그랬죠? 새우과자로 미끼를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새우과자로 낚싯대가 있으니까 포인트만 보면 되잖아요. 이 낚싯대에 물고기가 잡히겠네 안 잡히겠네 딱 보니까 여기 독수리가 떴네요. 갈매기가 아니라 독수리가 이렇게 떴죠. 독수리가 뜨고 나서 어떻게 하셔라? 기다리셔라. 안 오면 어떡해요? 이 종목이 막 30% 40% 날아가면 어떡해? 기다리셔라. 왜? 우리가 딱 그 채를 일찍 채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물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가 딱 하면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까지 딱 낚시를 해서 딱 물면, 확실하게 물면 그때 낚아쳐야지만 수익인 거야. 안 그러면 터집니다. 터진다는 건 왜 손실이 난다는 얘기예요. 고점에 잘못 잡으면.
힘센 섹터 혹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정확하게 걸리지 않으면 오히려 낚싯대가 부서지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독수리 시스템 하나만 더 볼까요? GH 신소재입니다. 자동차 내장용 부직포와 펠트 제조업체인데, 자, 독수리가 나왔잖아요. 독수리가 나오고 4,100원과 3,900원의 타이밍 포인트가 나옵니다. 근데 손절 포인트가 3,400원 포인트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 내장용 부직포와 펠트 제조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새우 과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매스 포인트까지도 잡을 수 있다. 독수리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오늘 확장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자, 더존 비존도 마찬가지죠. 더존 비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나왔고 자, 눌림자리. 근데 이 종목은 좀 느리죠. 느린데 안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길게 가는 것들은요. 나중에 또 크게 뿜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언제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회계적인 부분인데 500억 규모 자사주 취득을 했으니까 주가 방어가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서 공격적 포인트가 나오면 주가의 우상향 포인트는 더욱더 잘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불사조입니다. 자,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와 독수리 모양의 패턴이 나오는데 요거의 차이점 뭐예요, 이제? 갈매기와 독수리의 차이점 뭡니까? 새우 과자가 2개 나온다. 이게 다예요. 새우 과자가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새우 과자의 높이보다 두 번째 새우 과자의 높이가 더 높고 거래량도 많고 이게 답니다. 도너리. 자, 그러면 보시면은 바이오니아 이번 또 새로운 건데 새우 과자 2개가 어디? 여기도 나오고 3개 나왔어요. 그죠? 새우 과자가. 자, 갈매기 독수리를 생각하지 말고 새우 과자가 하나, 둘, 3개가 나왔으니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 이런 데서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간다고요. 터진다고요. 눌림자리 29,000원에서 26,600원에서 우리는 시장 공략을 하고 원포인트를 하고 체크를 해서 우리는 주가 포인트를 잡아낸다고요. 이게 결국은 핵심 사항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드디어 대어들도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 불사조가 나오기 시작했다. 즉 불사조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바닥이다 생각해서 풍풍풍 거래량이 뿜는 거죠. 그죠? 거래량이 2개가 뿜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역배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20, 60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타이밍 포인트는 11만 8천 원과 10만 5천. 그럼 지금 14만 5천 원인데 내려올까요? 보내주시라고요. 있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지금. 안 오면요. 억울해서 어떻게 쫓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다시 하면 다음에 상승할 때 손실이 적고 매매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장점입니다. 요거를 항상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명심한 생각 기억합시다. 자, 글로벌 SM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마지막 경우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불사조 시스템이 2개가 나왔는데 항상 780원, 700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주세요. 아니, 이렇게 상한가 2방 나왔으면 원래 가는 게 적정 수준 아닙니까? 적정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정말 좋아서 한번 샀다가 또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샀다가 또 기다릴 수도 있는 거. 그럼 우리는 그 기다릴 때 수급이 매도가 아닌 타이밍을 기다릴 때 우리는 로직을 보고 찾자. 이것이 결국 주식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불사조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말 혹은 갈매기 독수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갈매기 같은 경우는 날개가 이렇게 된 거, 독수리 날개가 펴진 거, 불사조 새우과자가 2개인 거. 그럼 요거 핵심 포인트 뭐예요? 새우과자를 먼저 찾고 역으로 갈매기나 독수리나 불사조가 나왔는지를 확인한다면 굉장히 단순한 로직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혹은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찾다 보면 여러분들은 꼭 자립하실 수 있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성공 투자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스템 종목포착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걸 반복하지만 다양한 정보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많이 이야기 들었던 게 이제 no cross, no crown. 뭐예요? 왕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속담이죠. 외국 속담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속담을 와닿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되려는 자 아닌가. 네, 왕이 되려고 해야 혹은 뭔가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이 속담에는 어울릴 거다. 왜? No crown이래잖아요. crown. 왕관이잖아요. 왕관. 그러면 제가 거기서 착안해서 이 투자법을 하나를 갖고 왔는데 로얄 투자법입니다. 수익을 얻으려는 자, 그 무게를 버텨라. No cross, no crown.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얄 매매법입니다. 로얄. 자, 로얄 매매법은 뭐냐면 이 종목은요. 정말 왕실의 종목처럼 좋은 종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영업이익이 벌써 100억 이상 나는 기업이라는 거죠. 분기에 30억 이상이니까 4분기 곱하기 4면 120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테니 작년 기준 영업이익 100억. 이 전분기 영업이익 30억 이상 나는 종목 중에 원래 금수저인 거야. 그러니까. 그죠? 부채 비율 100% 이하. 빚도 없고 고간도 유보율 500% 이상 가득 차워져 있는 종목입니다. 로얄 종목이죠.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로얄 종목이 조용히 사는 거예요. 내가 돈 많아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고 좀 저평가돼 있어. 그게 얼마라고요? 시가총액 2천억 이상 이하. 이 종목 로얄 종목은 3천억 이상이어의 종목이 4천억 이상인 종목인데 2천억 이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의 그 권위와 권력에 대한 부분이 없고 지금의 삶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종목. 그것이 결국은 때가 되면 다시 왕관을 쓰고 목표가 50%든 혹은 100%든 왕관을 쓰게 된다라는 내용이 로얄 매매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자금이 있고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근데 왜냐하면 원래부터 내가 큰 폭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올라가봤자 큰 의미가 없겠지만 작은 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균 원래 90점,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인데 40점 맞았어요. 그러면 40점에서 90점, 100점이면 2.5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80점 맞은 사람이 90점, 100점 대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핵심 사항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라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이 55,700원까지 예전에 왕년에는 어마어마한 여기 이제 내가 왕년에 뭐 꼰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쭉 올라오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충분한 근데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평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과 달라진 게 있느냐? 그걸 이제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업이익이 21년도에 100억이 나왔고 22년도에도 100억이 나오는데 올해 30억 이상은 벌써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부채가 자본보다 적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주가는 더 밑에 있고 시총에 2천억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예전 혹은 다시 자기 자신의 가치 평가를 받게 된다면 로얄 종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국보 디자인도 왕년에 31,4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1,400원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평가가 쭉 절하된 거예요.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평가가 절하된 이유가 뭡니까? 하고 딱 보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를 보자고요. 보니까 매출액이 798억, 3월 달에만 798억, 666억이니까 곱하기 4, 정정하겠습니다. 132억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73억입니다. 73억인데 257이면 올해 250억을 하게 되면 거의 200억 이상을 하는 회사가 되죠. 근데 부채는 없어. 그러면 영업이익이 250억 가까이 되는 회사가 시총 2천억 밑에 있고 그 더 밑에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시총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전의 평가 가치만큼 돌아왔다는 거. 이런 종목 많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조금 상황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어떠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다시 포텐을 터트린다는 거죠. 삼화전기도 마찬가지. 삼화전기도 반도체 전해 콘덴서 관련주인데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쏙 가서 2차 전지 기대감이 쫙 불었어요. 38,500원까지. 7,500원짜리가 7428에 4배를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6,500원까지 빠졌습니다. 2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래서 예전에 시작할 때 가격, 물론 여기도 있지만 이 가격대까지 오면서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내부를 확인해 보자라고 이제 이슈가 나오는 거죠. 내부를 확인해 보니 매출액은 그렇고 영업이익이 51억, 58억인데 22년도부터 218억이 나왔어요. 21년도부터. 그리고 22년도에도 37억이면 최소한 100억 이상은 나오는데 물론 이때만큼의 포텐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죠. 3월 달에 37억이면 곱하기 4면은 한 4, 4, 16, 160억 정도니까요. 이거 단순 계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내려오면서 원점으로 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럼 이 원점에서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좀 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더라. 자, HDC 현대표 요즘 HDC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HDC 현대그룹이다 보니까 자 자동차 건설 산업용 특화인데 이제 여기까지 또 왔어. 항상 모든 기법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를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내가 좀 응용을 하거나 조금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싶다 할 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이 로얄 투자법에서는 나는 원래 왕실의 종목이야. 근데 이 왕실의 종목인데 이 왕실의 종목의 자리까지 왔더니 보니까 영업이익을 보니까 330억, 330, 284억이면 올해 200억 가까이는 나와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건설 특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데 3,000원에 3,500원 정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2배면 7,000원인데 갈 수 있느냐인데 이제 슬슬 물어보는 거죠. 물론 기업 리스크나 이미지 리스크가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회사를 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하세요. 왕이 되려는 자인가? 즉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가죠. 그러면 어차피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그 본질의 가치로 50%라도 돌아갑니다. 그게 습성이에요. 잘 보시면 결국은 아무리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수를 하시는 분들 가수 좋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에요.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 노래를 좀 잠시 쉬어서 인지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분이 다시 노래를 딱 부르면 인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잠시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쉬었으니까 예전만큼 인지도는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우리가 항상 타당성과 합리성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가져봅시다. 사이맥스. 자, 반도체 제조 자동화 설비 공급이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아니, 요즘에 AI가 그렇게 잘 나간다면 스마트 팩토리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서두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토트넘 축구 선수들이 내한을 했습니다. 관계자들 다 내한을 했는데 처음에 딱 인천공항을 왔는데 놀란 거예요. 오 마이 갓. 딱 왜 놀랐냐? 거기에 로봇 안내원이 있는 거예요. 로봇 안내원이 예를 들면 화장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도도 알려주고 또 로봇 안내원이 가끔 같이도 가줘요. 택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는 AI, 자율, 자동 이런 게 굉장히 두각받는 시대예요. 그게 이제 종목으로는 사이맥스. 자,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472억인데 영업이익이 63억, 324억이니까 약 300억 정도의 매출액이고 64, 24,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2천억 밑에 있죠. 중요한 건 시총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꿈이 있고 성공에 대한 갈망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주식을 함에 있어서는. 근데 그건 뭘로 확인하시라? 재무로 확인하시라. 그럼 차트는 뭐로 확인하시라? 이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들. 제가 여기서 속담 하나만 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속담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즉 주식도 수익을 줬던 종목이 위기가 와도 또 수익을 준다예요. 첫 경험의 종목보다는 경험을 했던 종목이 훨씬 더 빠르게 시세를 줄 수 있다는 것도 확률상 더 높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래 가수를 해봤던 분들이 그 연습을 다 해놓고 쉬었어도 다시 노래를 하면 일반인보다 잘 부르겠죠.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프라는 종목들 범용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 6,000원에서 13,800원 2배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6,000원까지 왔어요. 주가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91억, 110억, 223억, 49억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실적이 좋아진 거죠.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3배에서 4배면 2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럼 200억이면 2천억 미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매출액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대신 전제 조건은 뭐 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가끔 맨날 바닥에만 있는 종목들을 하잖아요. 진짜 10년도 가요. 5년도 가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만드는 종목들 있죠. 그것이 더 기회. 아니면 물론 이런 종목들 횡보를 해서 갔던 종목이 한 6개월 정도 횡보해서 다시 타이밍을 본다 그러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더 잘 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주식에서 로얄 투자법이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하고 싶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어요. 삼성전자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삼성전자 8만 원 샀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로얄 종목들을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가치평가 전환된 종목들을 어느 타이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식이 수익이 극대화되느냐. 이게 결국 주식의 트레이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DY도 마찬가지. 자율주행 본격 시동, 자율주행이 좀 인기 많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 자율주행이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12,800원까지 주가 갈 때 여기서 정말 사고 싶죠. 요런 사이사이마다 사면 좋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갑자기 여기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 샀다가 내려와서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어. 아, 내가 그때 잊었던 종목이지. 그러면 그 가치가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가 포인트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이 항상 원점이 되더라. 자,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학습하신 내용은 뭐냐면 로얄 투자법이에요. 로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럭셔리합니다. 영업이익을 매년 100억 이상 내고 전분기 3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에 로직을 만들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목이 결국은 주가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2천억 이하까지. 근데 단순히 2천억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원점까지 내려오는 단계. 그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단계. 근데 이것은 가치 평가 절하 단계라는 거죠. 그럼 그 종목이 시간이 지나서 또 성장을 하게 되면 뭐 예전만큼, 예를 들면 제가 가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만큼의 그 성공을 못하더라도 중간 이상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던 종목을 계속 보게 된다면 그 종목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식시장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과 원칙을 잡고 간다면 우리가 저점이나 뭐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을 할 때 혹은 다시 큰 파동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회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나 주식시장 너무 힘들지만요.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의 지름길 여러분들 항상 같이 함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알투자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투자를 안내해드리고 또 등대 같은 역할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하시겠지만 항상 예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시, 공부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주 수익 포착 관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까 이제 제가 강의 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사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이맥스.
자, 반도체 정비랑 그다음에 환경 설비 정비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낙폭되었기 때문에 주목해 보자라는 의미로도 좀 가져왔고, 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유보율 2,70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50% 이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이익 또한 200억 정도 이상이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어떤 테마로 갈 수 있느냐. 결국 시장이 좋아지면 갈 수 있는 종목이 두각을 받게 되는데 그 종목을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AI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요즘 결국 정부에서도 AI, 빅데이터,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래화된 도시와도 같다라는 표현을 요즘에 글로벌에서 많은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성공한 미래 도시, 그리고 더 나아갈 도시라고 했을 경우에 인공지능에 대한 두각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용 로봇 공급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수 포인트는 13,500원, 13,500원 정도까지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있죠, 그죠? 예, 크게 뭐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목표가는요 17,500원인데 좀 저항이 보여요. 18,000원부터는 저항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가끔 목표가를 저도 이제 느끼지만 다 먹으려고 하면 탈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선조의 가르침, 까치밥은 남겨두자. 그런 것처럼 목표가 18,000원이면 한 500원 정도 낮춰서 17,500원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낙폭이 많이 됐어요. 주식이 나빠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무관심이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무관심이 또 관심으로 돌아서게 되면 또 낙폭 가대주 위주로 주식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JT라는 종목이에요. JT.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장비는 정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메타버스가 되든 혹은 반도체가 고도화되든 꼭 필요합니다. 자, 유보율이 80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부채 비율이 70% 이하입니다. 그런데 제일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이 흑자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검사 장비 같은 경우 이제 후공정, 전 이 섹터가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든든한 지원금과 자원금이 있다는 부분이 이 시장의 가장 큰 또 매력인데, 그럼 그것을 어디다 납품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물류설비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대기업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또 대기업의 리스크는 뭐예요? 언제든지 교체 시기가 이쪽이었다가 반대로 바뀌게 되면 이 부분도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성공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앞서 나가는 반도체들, 그리고 새롭게 반도체 기술에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알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JT 보시게 되면 조금 차트가 사이맥스보다는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찍고 나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쌍바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저점을 찍고 나서 5일선을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눌림이 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급하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조금 차분하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자, 매수 단가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7,100원. 7,100원 정도. 그럼 분할에 지금 7,050원이니까 분해서 뭐 7,100원, 그리고 뭐 6,700원 이런 식으로 좀 급격하게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림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 자, 목표가는 마찬가지입니다. 9,000원을 제시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지 저항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만나는 자리들, 이 만나는 자리들은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제시드리겠는데 급격하게 잡지 마시자. 손절폭이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이 종목은 훨씬 더 유리한 로직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오늘 로얄 투자법 배우셨죠? 로얄 투자법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 그러니까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절대로 지금은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눌림 매수는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많은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 시장 정말 불안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저서한 책들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즉 베스트 스탁에서만 정말 드리는 어떤 선물이죠. 예, 교재 제가 황주명 입력하시면 제가 직접 저서한 책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세요. 제가 하루 일일비하니까 너무 정말 주식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안함입니다. 우리가 미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채워가시면은 아마 좀 더 합리적인 어떤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시장 정말 변동성이 있고 이 변동성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번 주 조금 힘들었지만 다음 주부터 큰 이슈가 없습니다.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별로 좀 빠르게 순환매할 수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서 위기를 좀 기회로 마련할 수 있고 이 베스트 스탁을 보시면서 특히 시스템 종목 부착이라든지 내용들 보시면서 아마 적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리드를 한다. 시장의 지혜를 기른다는 것은 준비된 자만이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최고의 주식으로 함께하겠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마 이 주시장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겠습니다.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되십시오.